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주요 주가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기술주들이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놓았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현재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은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불 켠 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 있죠. 0.14% 하락하면서 2,5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0.69% 하락하면서 740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양시장 언제쯤 수급이 돌아오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 힘이 버텨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색깔을 바꿔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뒤늦게 환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언제까지 힘이 이어질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발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런 좋은 영향으로 오늘 빨간불 켜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그래도 뭔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만 확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만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테슬라의 영향을 받나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파란불 켜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세한 시장 상황은 멘토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다리던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다시 빨간불을 켜서 다행이다 싶긴 하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또 오늘 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조금 더졌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본다면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HBM 수요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까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실적을 조금 즐기자라고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와도 잘 나왔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실적을 많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D램 반도체 사업부가 약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 근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만 봤을 때도 거의 7조가 넘는 부분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패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가고 있다.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물론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조금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간과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라리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반도체는 HBM 반도체 그리고 HM이 아닌 반도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는 매수세나 이런 부분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딱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오늘 약세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HBM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만 봤던 게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더 빨리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동성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현저히 많이 줄어드니까 차라리 거기서 제일 좋은 SK하이닉스만 담자.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이쪽이 너무 부담되니까 한미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시장은 빨리빨리 변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반도체 관련 시세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수급세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매출이면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놨습니다. 정말 이 AI 반도체 안에서는 선두주자로서 패권을 확실하게 잡은 모습이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 반도체 안에서 HBM이냐 아니냐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안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한미 반도체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같은 흐름을 다 보이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실적 얘기는 뒤로 하고 또 다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추려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와 관련돼서 또 2차 전지주들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지만요. 이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올 초에 내놨던 전망과는 다르게 올해 연간 차량 인도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한숨 돌렸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풀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 로보택시 공개 이후로 테슬라 주가는 조금 더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좋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GM 실적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주목해 볼 포인트는 ESS 관련된 포인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보면 셀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 SDI랑 어떻게 보면 테슬라랑 ESS 관련해 가지고 연관성이 제일 큰데 삼성 SDI는 오늘 장에서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한중 NCS 같은 경우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갭상승 이후로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상승이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한숨 돌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에 나온 호실적을 발판으로 ESS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셀업체가 주목을 가능성이 크다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멘토님 사실 이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은 강세장일 때 주도 섹터가 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차 전지가 좀 살아나다 보면 증시 전반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증시 자체로만 보면은 제일 큰 형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조금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나만 죽고 있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조금 덜 없으신 분들은 오늘 장은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장은 좀 양호하다. LG 엔솔도 빨간불이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젠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흠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정말 힘을 내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순매수로 돌아오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죠.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힘을 내줄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못 가지만 나머지들이 다 잘 가준다면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단에서는 조금씩 온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아이폰 16 생산이 1,000만 대를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과 관련된 아이폰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1,000만 대 정도 줄인다는 건데 여기에 또 아이폰 SE4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SE4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라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 이 제품 믹스 차원에서 매출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플의 전망이 썩 밝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당분간 증시에서 좀 덮어놔야 되는 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로 봤을 때 애플은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세가 있는데 애플이 기침만 하면은 LG 이노텍, 우리나라 관련주의 LG 이노텍은 너무 힘든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먼저 아이폰 16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했습니다. 출시 전에는 드디어 이제 애플도 아이폰에다가 이제 AI를 탑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출시하고 나서도 약간 기대감이 꺼졌던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향에서 아이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나왔던 뉴스는 아이폰 16이 이제 생산량을 감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워낙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폭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아이폰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품 업체들한테는 악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 자체적으로도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폰 매출이 제일 큰 부분이고 뭐 어떻게 보면 비전 프로도 어떻게 보면 망했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패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평타만 계속적으로 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폰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폰 16에서 이런 감축을 했던 부분은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짓말 쳤던 거를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17에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세가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아이폰도 감축했던 부분을 다시 정상화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나서 조정이 들어올 때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가격대가 정말 싼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네, 이번 연도 4월달 저가까지도 왔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갔던 이유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이폰 출시가 나온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낳았던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아이폰 17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또 애플에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이폰 17 관련해가지고 출시하기 3개월 전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16의 감산 소식 확실히 부품 관련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LG 이노텍 BH 지금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신규 진입은 나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시각을 바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중국에서 초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만 더 빠진다라고 하면 17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진짜 근데 차트만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애플 차트랑 LG 이노텍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고 LG 이노텍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부도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이 점점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필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암울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7만 원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저는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과매도까지도 나온 구간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하면 LG 이노텍을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17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17만 원까지 내려갔다가도 아이폰 17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2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런 멘토님의 전략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윤 대통령과 그리고 또 두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산주들 기대감을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방산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일단 회담에서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기대감을 가져왔던 부분이라 혹시나 뭐 공식적으로 회담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빈손으로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도 어떻게 보면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납품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납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납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거나 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차 물량이 적었던 부분, 2차부터는 엄청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한 더욱더 큰 걸 갖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방산주가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방산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원전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폴란드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MOU나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방산주는 다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드론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 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뭐 자폭 드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전쟁도 이제는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한 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드론으로 이제는 전쟁을 치룬다라고 하면은 인명 피해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드론이 방산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 실사용까지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오늘 장에서는 약간 드론 관련주들을 조금 지켜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방산주와 원전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에서 뻗어나오는 이 기대감이 원전 그리고 드론 관련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까지도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멘토님 그런데 방산에 대해서 기대감이 뭐 좀 꺾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방산의 탄탄함을 믿고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본다고 생각했을 때 대형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요즘 시세가 분출이 되는 중소형주가 나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대형주가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형주가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약간 조정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을 정도로 조금 안 좋은 흐름세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럴 때가 좀 더 매수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 지금 가격대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21선까지도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다. 21선 부분이 지금 35만 원 부근인데 이 가격대까지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소형주로는 요즘에 하늘단조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새 상승세가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약간의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000억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탄탄한 부분. 하지만 오늘 투자주의가 나오면서 약간의 흐름세가 안 좋은 모습세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중소형주 방산주로 많이 이 훈풍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저렴하고 시총도 낮은데 실적도 잘 나왔던 방산주 쪽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대형주가 재미는 없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흐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는데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럴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로 보더라도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 기대감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는 짚어봤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내서 AI 급등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포착이 됐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던 드론 관련주들도 포착이 되어 있죠. 퍼스텍, 어제도 짚어봤었던 종목이고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오늘은 같이 잡아줬네요. 9시 출발하고 나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고려산업, 오늘 장 출발함과 동시에 거의 고려산업을 잡아줬고 이후에 미래생명자원까지도 포착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양자암호 관련해서 엑스게이트가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AI 시스템도 놓치지 않고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AI 시스템의 도움을 빌려서 한번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원에 출연하시는 유세병 멘토님께서 다음 주에 온라인 미니 강연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흐름이 참 변수가 많고 또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주식시장의 동향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급등주 AI 포착 종목처럼 AI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을지 활용법까지도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주식은 유세병 멘토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열한 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떤 종목들을 선별했을지 하나씩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엑스게이트 만나보겠습니다. 9시 1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양자 전략위원회를 연내에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엑스게이트 현재도 힘이 좋습니다. 장중에 14%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현재도 10%대 상승률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번 멘토님과 얘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자암호 사실 정말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PD님께서는 앤트맨을 떠올리시던데 네.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정말 미래의 기술이긴 합니다. 만약에 근데 실현이 된다고 하면 초전대체 그 이상으로도 파급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올라가 주는 거는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양자 암호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노력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자 암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통신이나 이런 부분,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연관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통신 기반의 가상 시설망을 기술 개발했던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 보안 관련 테마가 불 때도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 미장 기준으로는 아이온큐가 거의 한 달 내내
거의 상승률이 정말 좋았어요. 거의 5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미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도 잘 가, 양자 암호도 잘 가. 근데 국내 증시는 원전 관련주도 생각보다 못 가고 양자 암호는 거의 뭐 시큰둥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금은 거부감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대 주주 지분을 본다라면 거의 50%가 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시총 1,000억대 종목 중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 종목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의 협업까지도 같이 하면서 기술까지도 인정받았던 회사인 만큼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AI 포착 이후로 거의 5%대까지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저는 오늘 장에서 조금 눌림이 들어온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AI가 항상 엠파를 많이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한 번의 상승 이후로 조정 오고 다시 한 번 올라갈 때 이럴 때 수익을 가장 많이 챙겼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엠파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은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를 다시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관련주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엑스게이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양자암호와 관련해서 엑스게이트 짚어봤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아이온큐 정말 무섭게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힘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엑스게이트만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기업과의 협업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모아가기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AI 시스템이 오늘 장 안에서 엑스게이트를 포착한 그 지점부터 지금까지만 놓고 봐도 한 5% 정도의 수익은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이 알려줄 때 진입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나는 혼자서는 이런 시점 포착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멘토님 이거 뭐 개인적인 궁금증이지만 네. 양자암호 기술과 관련해서는 너무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별로 안 몰리잖아요. 네. 근데 초전도체도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해리스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당선이 될 경우에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지근한 부분이 약간 국내 주식 한해서는 양자역학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 개발 비용이나 연구 비용 이런 부분이 대폭으로 삭감을 했던 뉴스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멈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 경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확실히 느는 만큼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도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는지까지도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구 개발에 열심히 투자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양자암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조금 차이가 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먼 미래라도 도달할 미래기는 하겠죠.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으니까 관련주들의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스텍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장에서도 AI 시스템이 잡았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잡아줬습니다. 9시 11분경에 AI 시스템은 포착을 해냈고요. 오늘도 갭 띄워서 상승을 했고 12%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가 아무래도 국산의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오름세를 보이는 걸까요?
네, 아까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 방산주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조금 약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중소형주, 방산주들은 흐름이 워낙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중에서 한일단조가 제일 좋은 흐름이 나타냈던 부분이 있고 이 퍼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갭상승 이후로 윗꼬리를 달려줬지만 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중소형주, 방산주 그리고 드론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총이 낮고 방산주고 그리고 실적까지도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흑자 전환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일단조가 약간 조정이 들어온다면 대장이 조금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퍼스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 소형 방산주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아닌 약점은 뭐냐면 올라갈 때는 정말 빨리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꺾일 때는 빨리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가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으로 행보 구간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적도 탄탄하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린 게 올라갈 때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이나 박스권을 칠 때 모아 가시는 전략이 저는 모아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세가 나올 때 정리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멘토님께서 보고 있으십니다. 흑자 전환이 일어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일단조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퍼스텍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다는 걸 항상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변동성을 보여서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는 만큼 내려올 때 또 확실하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횡보 구간일 때를 노려서 이럴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퍼스텍과 관련해서 같이 이어서 만나볼 수 있는 종목이 있죠. 제이시언 시스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텍보다도 조금 더 앞서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역시나 드론 관련주고요. 오늘 장 안에서 13%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퍼스텍이랑 좀 제이시언 시스템이랑 좀 다른 거는 뭐냐? 퍼스텍은 방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드론 쪽에 약간 더 집중된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의 DJI 어떻게 보면 중국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품을 국내 총판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A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졌던 모습세도 있고 그 총판으로 인해서 영업 활동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플리케이션 드론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개발했던 부분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이시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총이 더 작아요. 1000억대 이하인 부분이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 전환을 했던 모습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적자 그래도 이번 분기 들어서 1분기, 2분기는 흑자까지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까지도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2년 연속 적자가 나왔던 부분이 조금 안 좋은 점 흠이다. 하지만 이번 연도 흑자 전환이 되면 다시 한번 날아오를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 종목도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된다.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방산 관련해가지고 드론이 조금 더 활발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 드론도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육지에서 섬으로 어떻게 보면 운송을 했을 때 많은 시간적 소요가 들어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드론이 어떻게 보면 인명 구조나 이런 쪽도 발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퍼스텍은 방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 우리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드론 중심의 사업을 조금 더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내내 만약에 흑자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향후의 전망이 더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신데요. 드론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유망한 사업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죠. 방산이 아니더라도 운송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명 구조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드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향후의 전망이 더 장밋빛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또 슈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제이시언 시스템, AI 시스템은 AI는 확실하게 9시 때에 잡아줬는데요. 그때 내가 진입을 하면서 그날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시기 적절할 때 딱 진입해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장중의 상황을 다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이정호 멘토님, 추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도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AI가 포착해낸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료 관련주들도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9시 17분경에 AI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 사료 관련주들 사실 지난번 공습과 관련해서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도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불안감 심리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도 말씀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곡물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렸던 키포인트가 뭐냐면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배추 가격이나 어떻게 보면 야채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료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곡물 그리고 이쪽이 더욱더 겨울로 가면 갈수록 빚을 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쟁이 더욱더 커져갔을 때가 상승세가 제일 좋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시총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총을 또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1,000억 이하인 800억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는 거 뭐죠? 네, 바로 대주주의 지분율을 봐야 된다. 지분율도 40% 이상, 거의 50%가 육박하는 모습이면 저는 안정성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계속적인 흑자가 나오고 있다. 물론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워낙 작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엠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AI가 정말 엠파 파동을 잘 잡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상승 이후로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때도 잡았을 때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오늘 장에서 또 올라가지고 있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엠파에서 제일 말씀드리는 건 고점 돌파를 하냐, 여기를 돌파할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엠파가 나오면서 우상향 패턴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자리대 3,800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21선 부근에서 좀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이 돼가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으로 또 사료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바가 있는 종목이었죠. AI 시스템이 또 한 번씩 잡아내는 종목인데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또 시세가 나오려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고려산업도 함께 잡았습니다. 장 출발함과 동시에
잡았던 종목이 바로 고려산업인데요. N자 파동을 AI가 참 잘 잡는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N자 파동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시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21선 부근에서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저의 의문점인데요, 멘토님. 네. 고려산업, 이 국내 증시의 특성상 이름이 비슷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혹시 다른 그 종목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아닌지.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고려아연과 고려산업이 뭔가 관계가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고려아연이 오늘 정말 진짜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만 더 올라가주면은 시총 10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로도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더 부각이 되는 것보다는 경영권 분쟁 이게 정말 핫하구나. 진짜 여기서 사모펀드 제대로 된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승자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가장 간과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 고려 아연을 또 짚어봤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르는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시스템이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도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새로 잡힌 종목이 있는 것 같다 체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새로운 종목도 한번 만나보시죠. 조금 시세 분출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종목을 또 네. AI가 잡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싸우고 있죠. 여기도 싸우고 있습니다. TA 항공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대명 소노 시즌이 좀 싸우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에림당과 대림 소노 이 2파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또 다시 한번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고려아연이 상한가를 갔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명 소노 시즌도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시장의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실체가 있는 부분, 진짜 싸우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기대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팔아야 되냐?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포착을 하고 나서 4%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종목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포착하고 나서 1% 정도 때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5%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올라간다면 이제는 전고점 돌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또 한 번의 추가 상승 탄력은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딱 2차 VI 가격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종목이 11시 37분에 잡았습니다. 바로 불과 5분 전에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불과 잡고 나서 5%가 넘는 상승세. 이제는 2차 V까지도 놀리면서 그 이상 만약에 상한가까지도 한번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무섭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 대명 소노 시즌 만나봤습니다. 사실 AI 시스템은 얘네가 싸움을 하는지 매수세가 왜 몰리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결국에는 시장 안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AI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11시 37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 진입 시점에만 같이 들어가셨어도 여러분이 5% 정도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걸 꼭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만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AI 시스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신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이렇게만 웃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진지하고 근엄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네. 한 번씩 웃음을 주시는데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 종목 있을까요? 그 다음 종목은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방산주만 볼 게 아니라 원전도
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원전 관련주 BHI가 포착이 됐던 모습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포착된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SMR 기업들이 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그리고 시버그 이런 기업들이 BHI를 방문했고 BHI에서는 SMR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부분은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SMR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이제는 뭐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G2 파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MOU 계약 체결을 한다는 부분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오늘 미국의 SMR 기업들이 BHI를 방문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원전 관련주는 BHI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딱 시장에서 딱 대장주를 정해줬다. 그리고 오늘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의 상승세도 보고 이런 봤을 때는 저는 이제는 다른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형주 단에서는 BHI, 대형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원전 관련주가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AI가 포착하고 나서 약간의 1% 정도대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저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는 거는 12,000원 부근 이 자리가 왔을 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정말 미국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까도 말씀해드렸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아마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4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그날 뭐 많이 올라봤자 뭐 10%, 20% 이렇게밖에 안 올랐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BHI는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모습세를 본다면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30% 이상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오늘 어떻게 보면 다른 원전 관련주들은 못 가지만 이 종목이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확실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꼭 관심 종목에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야 그렇다 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 내가 하나씩은 얻어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SMR 관련해서 시장은 이 BHI를 대장주로 점 찍어준 것 같습니다. 글로벌 SMR 기업들이 BHI 본사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또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9분경에 AI 시스템은 포착을 해냈는데요. 이렇게 진입하는 시점에 같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점에 AI가 잡아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도 좋은 종목을 AI가 선별해서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AI 시스템의 도움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오후장까지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멘토님,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실까요?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코스피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거는 고려아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가 좋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켜보면 RTOG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은 맨날 빨리 변하고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들어오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오르고 반도체가 오르면 2차 전지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해결 방안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힘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보다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우 멘토님의 향후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조금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미니 강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오는 30일 밤 9시에 유세병 멘토님께서 온라인 미니 강연회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같이 활용해본 이 AI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활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이 AI 시대에 발맞춰서 여러분도 강연회에 참여하시고 AI 시스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